자,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동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단원 문학과 매체, 소단원 1 문학과 매체의 창의적 표현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떠올려 볼 텐데요. 자, 선생님을 보고 맨 처음에 지난 시간에 처음에 뭐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맨 처음에는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나눠준 소설 전문이랑 그 다음에 선생님이 CD로 구워준 드라마를 같이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소설 전체에 대한 줄거리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또 그 다음에 드라마 부분도 장면 장면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고 온 것을 상기시켜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뭐 했었죠?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를 본문으로 한 교재를 보았는데요. 시나리오를 본문으로 한 매물꽃 필 무렵 뒷부분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 몇 가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뒷부분 매물꽃 필 무렵 뒷부분의 드라마 내용도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잘 떠올리면서 이번 시간에도 수업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목표 먼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문학작품의 창의적 구현 방식을 이해한다. 네,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문학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다는 뜻은요, 매체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또 다른 것으로는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의적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의적 표현 방식이라는 것은 잘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핵심 단어입니다. 창의적 표현 방식이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의적 표현 방식이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자, 일단은 창의적 표현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 내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길 바라고, 또 그 다음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를 통해서 소설이 드라마로 된 것이랑 소설이 만화로 된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요. 거기서도 창의적 표현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왜? 문학이 매체로 구현이 되는 사이에 창의적 표현 방식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네, 거기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소설이 드라마로 구현되고 그 만화로 구현되는 것에서 창의적 표현 방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문학작품이 매체로 구현된 것을 보았을 때 그때도 창의적 표현이 어떤 게 사용이 되었는가 그것까지 발견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을 따라서 수업에 참여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일상생활에서도 매체를 보았을 때 좀 더 창의적 표현 방식에 주목하여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좀 더 문학이 매체로 구현된 것을 보았을 때 좀 더 풍요롭게 또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를 보기 전에 학습 내용을 먼저 미리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우리는 목표학습 1에서 3까지를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확장학습을 할 것입니다. 목표학습 1에서는요, 소설과 드라마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차이점의 원인, 그리고 소설이 드라마로 구현됐을 때 어떠한 창의적 표현 방법이 사용이 되었는가, 이것을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학습 2에서는요, 소설이 만화로 구현되었을 때 창의적 표현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만화의 매체로서의 특성을 보고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 방식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학습 3에서는요, 소설과 이제 드라마, 만화에서 좀 더 나아가서 문학이 매체로 구현될 때 사용하는 표현 방식을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장학습에서는 지금까지는 매물꽃 필무렵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매물꽃 필무렵과 다른 작품인 산포 가는 길을 보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창의적 표현 방식이 어떤 게 사용되는지를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창의적 표현 방식을 한번 사용해보는 여러분들이 직접 드라마의 연출자가 되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교재를 한번 봅시다. 네, 교재에는요
이제 목표학습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1번 문제를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다음은 본문과 같은 장면에 해당되는 소설 메르코 필물이었다. 이렇게 하고 밑에 소설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소설 부분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읽는 거에 맞춰서 집중해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중간에 어디까지 읽고 나서 끊고 나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같이 잘 따라와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샌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훌칠 듯하였다. 나귀와 조선단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인과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오칠의 수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현실의 말을 안 해주나 공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공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질이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리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퍽이나 흘렸었다. 못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갈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나 하여도 여인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시나리오의 본문 중에서 한 장면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나리오 장면을 잘 떠올리면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볼 텐데, 이어서 읽어볼 학생은 단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되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연례하실 건 없어요.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 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도하고 갈라져 부천에 있죠. 가을에는 분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걸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종이에 촉촉한 덩어리가 뼈에 상처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혀지면서 하였다. 네,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도 이 장면에 해당하는 모습을 드라마로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소설이랑 드라마로 보여지는 장면이랑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주목하면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걸 보여줄 테니까 문학 관장은 불 좀 꺼주세요. 가을엔 공평에 모셔올 생각인데요. 이를 물고 걸면 우리 두 식구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지요?
이 소설에서 그 본문 소설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잘들 보셨나요? 자, 불 켜고 시작할게요. 불 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설을 한번 읽고 나서 드라마를 보았는데 전에 본 드라마여도 또 다른 느낌이 들죠. 소설과 참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소설이란 매체랑 그 드라마라는 매체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이건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번. 소설과 드라마의 같은 장면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이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고. 일단 우리 공통점으로는요, 같은 인물이 나오고 같은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인물에는요, 허생원과 조선달 그리고 동의가 있었고요. 허생원과 동의를 중심으로 있었죠. 그리고 사건에는 동의와 허생원이 이제 냇가를 건널 때 동의와 허생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허생원이 동의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제 조금 좀 확신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확신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차이점에는 어떤 게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소설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무릎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손물살도 어지간히 센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훑칠 듯 하였다. 이런 식으로 소설에서는요,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이나 그 장면이요. 근데 드라마에서는요, 그 서술이나 말 같은 거는 나오지 않고 카메라가 비춰지는 거에 따라서 배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들의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차이점을 찾아볼게요. 그 다음 밑에 대화하는 장면 보면요. 공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나요? 도무 듣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에 드라마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혹시 찾은 사람 있나요? 네. 그래서 소설이랑 잘 비교해가면서 보라고 했었는데 잘 못 찾았나 본데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드라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드라마 대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나저나 뭔가를 잘 만들어서 초서방이라고 했다고들 하던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소설에서는 지금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연출자가 의도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요. 또 그 이후에 이제 허생원이 동의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짐작하게 되는 장면에서 드라마에서는 배경음악이 같이 함께 깔렸는데요. 그것도 연출자가 어떠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소설과 드라마, 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매체의 특성에서 매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설이라는 매체와 드라마라는 매체는요, 서로 다른 매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상기시켜 보면서 한번 소설에는 어떠한 매체로서의 특성이 있고 드라마에는 어떠한 매체로서의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소설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문자 매체, 영상 매체, 소리 매체 중에서 어떠한 매체죠? 예, 문자 매체요. 문자 매체는 줄글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므로 인물의 외형이나 사건을 전개해 나갈 때 서술과 묘사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소설의 그 매체의 특성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설에서 서술과 묘사가 나타나니까 독자들은 그 장면을 상상해가면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드라마는 이거와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드라마는 문자 매체가 아니라 영상 매체이죠. 그래서 줄글로 되어 있지 않고 줄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서술과 묘사가 아니라 배우의 연기와 대사로 이루어집니다. 소설과 다르게 시간과 공간에서는요. 제약이 크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상 매체에서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드라마에서는 청각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두 매체의 특성을 생각해보고 4번 문제로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소설이 드라마로 구현될 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표현 방식이 사용된다. 이 장면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과 그 목적에 대해 알아보자. 네, 소설이 드라마로 구현될 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표현 방식이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까 선생님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서 창의적 표현 방식 얘기했었죠. 창의적 표현 방식이 뭐라고 했었죠?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소설이 드라마로 구현될 때도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 방식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과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선생님이랑 이것도 같이 해볼 텐데, 예,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먼저 예를 들어주시냐면, 그러니까 동희가 허생원이 이제 동희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딱 확신에 가득 찬 표정을 아까 같이 보셨나요? 네, 그때 같이 배경음악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배경음악이 같이 나오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표정을 줌인 해주고 배경음악이 같이 나오니까 허생원이 좀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확신에 가득 찬 확신이 드는 또 감정적으로 좀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극대화시켜줘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서방이라는 내용이 소설에서는 없었는데 드라마에서는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드라마에서 소설에는 없는 내용이 드라마에 있는 것은 좀 더 그러니까 동희가 허생원의 아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신시켜주는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찾아보면 본문 소설의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대사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이 부분이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대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 대사를 하지 않고 허생원의 그 복잡한 표정을 주민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허생원의 심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해주고 그다음 허생원의 심리를 우리가 좀 더 읽어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1번 전체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한번 자신의 생각으로 한번 교과서에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잘 정리했나요? 네. 잘 정리했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 이번 문제에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한 만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은 본문과 같은 장면의 만화 메모법 질문입니다. 만화를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선생님이 이거 만화를 볼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만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 보았나요? 네. 다 보았으니까 우리 한번 1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이 장면에서 소설과 다른 만화의 특성을 말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설이랑 앞에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거와 다른 매체로서의 만화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는 모습이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화를 읽었을 때 만화에는 이러한 특성이 있었다 그런 부분도 자유롭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상혁이가 얘기해 볼까요? 말풍선이 있어요. 만화에. 상혁이는 네, 만화에서 되게 양식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말풍선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게 다른 거와 다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게 보이지 않나요? 만화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풍선이 있고 또 양식적인 면으로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칸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전 시간에 매체의 특성 학습한 것도 고려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만화에서는 생략이나 과장의 기법이 사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일단 중요한 사건이 아닌 사건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건에는 과장하는 기법을 사용한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태연 어르신 그러면서 옆에 보면 허우적허우적 막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게 의성어나 의태어인데요. 의성어, 의태어. 그 소설에서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별로 안 나와 있고 드라마에서는 그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나타내주고 있는 반면에 그 만화에서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글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있고요. 한번 1번 문제를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만화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를 지금 한번 자기 자신의 말로 바꿔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정리 다 되었나요? 네, 그럼 이제 이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만화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과 그 목적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앞에서 1번 문제를 같이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 방식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표현 방식이 왜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목적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만화를 보시고 또 앞에서 배웠던 내용도 떠올려 보면서 만화에서 어떤 표현 방식이 사용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죠. 한번 자기가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 부분을, 찾은 부분을. 찾아보았나요? 좀 더 시간을 줄까요? 찾아보았나요? 네, 그러면 한 사람씩 이제 한번 발표를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누가 발표해 볼까요? 민경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그 인물이 말하는 데서 위에 보면 거기 배경은 안 나와 있고 인물의 얼굴이야 말씀것만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생략해서 그런 말이랑 인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장면을 구조를 시킨 것 같아요. 네, 잘 얘기했습니다. 그 민경이 말을 정리해주면, 그러니까 배경이 있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은 우리 만화의 특성에서 보는 생략과 가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배경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인물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인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고 인물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 인물의 심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찾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더 한번 찾아볼까요? 말해볼까요? 서영이가 얘기해볼까요? 여기서 한 크기를 좋아하는 걸 있는데요. 이런 중요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면 한 크기를 이렇게 네, 칸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도를 다루었다고 이야기해 줬는데요. 네,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칸을 크게 배열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집중을 유도하였고 중요치 않은 부분에서는 칸을 작게 해서 우리가 좀 덜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이 하나 찾아보면요. 의성어 의태어가 글자로 표현이 되었잖아요. 허우적, 뭐 그런 거 쓰죠? 어프 막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소설과는 다르게 사실감이나 현장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2-2번 문제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목표학습 3번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을 통해서 문학작품이 드라마나 만화와 같은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는 것을 보았다. 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이 매체로 구현될 때 사용되는
창의적 표현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자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는 소설이 드라마로 되고 소설이 또 만화로 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매체에 따라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창의적 표현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어떤 문학이 또 다른 매체로 구현이 됐을 때는 어떠한 창의적 표현 방법이 쓰이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과제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둠을 지어서 한번 찾아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찾아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은 한 5-6명이서 구성해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를 하나를 들어줄게요. 이거 좀 딴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습니까? 네. 나는 가수다 얘기 나오니까 이제 활기차시는데요. 나는 가수다 요즘에는 뭐 국카스텐 뭐 나오고 막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은 잘 못 봤고요. 예전에 윤도현이 나올 때 한참 재밌게 봤었는데요. 윤도현이 해야라는 노래를 불렀던 거 기억이 납니까? 네, 기억이 나는 학생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윤도현의 해야라는 노래는 박두진 시인의 해를 갖고 좀 바꾸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 시 해를 가지고 시해에서 모티프를 가지고 이제 노래 해야를 불렀는데요. 그때 박두진의 시 해는 상당히 남성적이고 강렬한 어조를 갖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그럼 그에 따라서 노래도 윤도현은 어떻게 불렀냐면 일단은 락을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락적인 요소를 상당히 첨가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강렬하고 인상 깊게 불렀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주자들도요 상당히 강렬하고 되게 남자다 이런 모습으로 부르고 연주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보면 시에서의 그 어조나 분위기 같은 거를 잘 나타내기 위해 노래를 불렀을 때 가수의 목소리나 아니면 목소리 창법 그리고 연주자의 연주 기법들이 그거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습이 창의적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문학 작품이 어떠한 매체로 구현이 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거 말고도 이런 과제도 하나 할 수 있겠어요.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과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메르커피 무렵을 보셨잖아요. 소설이 드라마되고 만화로 된 것까지 보았어요. 그렇다면 메르커피 무렵이 또 다른 매체로는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을까? 어떠한 목적 아래에서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지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메르커피 무렵이 라디오 극장 있죠. 그런 데서 만약에 구현이 된다면 어떻게 표현 방식을 사용할지요. 그런 둘 중에서 선택해서 모든끼리 다음 시간 전까지 선생님한테 제출해주면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확장학습입니다. 다음은 소설 산포 가는 길의 한 장면이다. 만약 자신이 드라마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어떠한 창의적 표현 방식으로 구현했을지 생각해보자. 창의적 표현 방식을 혹시나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죠.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창의적 표현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교재에 나와있는 소설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은지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디 읽을까요?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상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주종이 거기서 도장을 뺐는데. 상포에서요? 어디 공이나 벌일 때났습니까? 도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노인은 그렇게 땅을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고 거긴 지금 밑이야.
바다에 방돌을 쌓아놓고 트럭이 후식듯이 돌을 실어 나오고 뭐 때문에요? 냄새나나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국내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가버려. 맨 처음에 공사판 사람들의 장까지 들어섰네요.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심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했어? 사람이 많아지니 정도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요. 작정하고 겨루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소문마저 났었다. 옆에서 전작도 듣고 있던 영자리가 말했다. 잘 됐고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이때의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씨는 영자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기차가 눈발을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떠내려왔다. 네, 잘 읽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씨와 한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요. 정씨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네, 상포라는 자신의 고향을 가고 있습니다. 정씨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고향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지금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어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노인이 말하는 상포의 모습은 어떤가요? 뭔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라마 감독이라면 어떠한 창의적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구현할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한 2분 정도에서 3분 정도 드릴게요. 네, 다 적어 모았나요? 좀 더 시간을 줄까요? 네, 다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지안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빅데이터 상태가 이루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 허망하고 좀 혼란스러운 정치의 표정을 이렇게 종합하면서 배경음악을 좀 쓸쓸하고 그런 걸 따라서 정치의 마음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잘 찾았습니다. 네, 잘 찾았습니다. 인물의 표정 같은 것을 주목해가지고 보여주고 또 배경음악도 좀 쓸쓸하고 그런 배경음악을 같이 틀어주면 정치의 마음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한 학생만 더 이야기해볼까요? 이슬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요, 노인이 지금 성표가 바뀐 모습을 설명해주잖아요. 그래서 정씨가 생각했던 옛날 그 고향 모습에다가 지금 성표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그거를 변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모습인가요? 그 삼포가 그 옛날 모습, 지금 모습 이렇게 하면 자, 옛날 모습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버랩하는 기술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현대의 모습을 보여주면 옛날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좀 더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겠다는 말인가요? 네. 네, 잘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버랩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삼포의 옛날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 좀 더 대조적으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명만 더 해볼까요? 민경이가 해볼까요? 그 정씨가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에서 그 정씨가 기억하는 고향의 모습을 세상으로 처리하면 그 정씨가 고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말했습니다. 우리 예물꽃 피무령 봤을 때도요, 허생원이 그 조선달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허생원이 회상하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씨가 옛날 고향을 생각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회상하듯이 다시 한번 보여주면 정씨가 고향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한 소단원이 마무리가 다 끝났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랑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종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밀꽃 필무렵에서 원문은 허생원의 초지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네, 그렇죠. 네, 나귀는 허생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대상입니다. 나귀의 그 허약하고 나이 먹은 모습은 허생원의 모습과 동일시되는 모습이죠. 이번 문제, 본문 메밀꽃 필무렵은 선생님이 먼저 해주세요.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 뭐뭐 메밀꽃 필무렵을 뭐뭐로 쓴 것이다. 네, 소설 메밀꽃 필무렵을 시나리오로 쓴 것이다. 네, 드라마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설 작품을 드라마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시나리오화 되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3번 문제요. 창의적 표현 방식이란 이거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제 귀에 못이 바뀔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어떠한 목적화, 어떠한 효과에 따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체의 특성에 관한 문제인데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다. 만화와 드라마 중에 어떤 걸까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다. 일단은 만화도 문자 인쇄 매체이기 때문에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덜하겠죠. 드라마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 다음에 생략과 바닥의 표현 방법이 사용이 되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물의 외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요, 네, 이것은 제가 소설과 만화 드라마와의 차이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쉬운 건데요. 인물의 외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만화와 드라마 모두에 해당하고 소설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서술과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OX로 마무리를 하죠. 문학이 매체로 구현될 때 사용되는 어떤 목적과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 방식을 창의적 표현 방식이라고 한다. 아, 이거는 너무 지겹도록 들었죠, 이제. 네. 그 다음에 문학의 표현 방식에는 창의적 표현 방식이 사용되지 않는다. 아이고. 네, 이거 선생님 문제를 만들다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 문제는 잊어버리세요. 선생님이 문제를 치다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소설보다는 드라마나 만화가 창의적 표현 방식이 잘 사용된다. 맞는 거 같나요? 아닌 거 같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설보다는 드라마나 만화가 좀 더 효과적으로 창의적 방법이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설에서도 창의적 표현 방식은 사용됩니다. 창의적 표현 방식에 대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소설에서도요, 메모커피 무력을 예로 들면 왼손잡이라는 것을 소설에서 주어진다는 것은 동의가 허생원의 아들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장치로서 어떠한 목적과 어떤 효과에 맞게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므로 창의적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설보다는 드라마나 만화가 더 창의적인 표현 방식이 사용된다. 이렇게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 둘 다 창의적 표현 방식이 사용이 되고 둘 다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이 매체를 통해 구현될 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렷. 잠시. 선생님이 아까 목표학습 3에서 내준 과제 있죠? 그 꼭 다음 시간까지 꼭 해오기 바랍니다. 네. 해온 학생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있고 안 해온 학생에게는 엄청난 처벌이 있습니다. 네. 차렷.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